지금껏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9화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원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의 장면입니다. 의식을 회복한 사원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는 장면인데요. 밤새 돌아오지 않는 사원을 기다리며 불안한 희주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도 걸어보지만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될 뿐인데요. 메시지 속에서 들려오는 희주 음성에서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그대로 전달되죠. 희주가 보낸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사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불안해하는 희주를 자신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사원은 점심 식사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주를 만났었는데요. 이때 사원은 집에서 만나자며 일찍 들어가겠다고 희주에게 약속을 했죠. 그런 그가 1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도 하지 않고 연락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박을 한 적이 없기에 희주의 불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8화에서 희주는 범인으로부터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것이었죠. 희주가 알고 있는 사원은 극히 일부이고 사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희주 또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원이 있다고 생각해 결국 상우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상우로부터 보육원 실종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게 되죠. 문제는 두 사람이 그 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사원 또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우와 희주가 함께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에 이성을 잃은 사원이 그들이 탄 차를 미친 듯이 뒤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상우 차에서 희주를 데리고 간 사원입니다. 이때 사원은 상우에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합리적인 의심인지 오해인지 알 수 없으나 상우가 나타난 순간부터 협박과 납치 등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두 번 다시 희주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원은 희주에게 더 서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왜 상우한테 물어보냐는 것이죠. 물론 상우에게 물어본 건 사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육원 사건이었는데요. 사원 또한 내면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면 희주가 자신을 떠날 거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 희주에게 서운하고 속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희주가 사원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자신의 406 정체를 사원에게 들키게 되면 그가 용서하지 않을까봐 자신을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서웠던 것이죠. 사원 또한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 실체를 희주에게 들키게 되면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원이 희주를 안심시켜주는 말은 이것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주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이 세상에 백사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자신이 남기고 싶은 유일한 사원은 홍희주의 사원이라고 말이죠. 이 일이 있은 후 사원의 연락이 두절되니 희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주도 이제 이나로 인해 사원이 진짜 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희주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사원의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서로 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공평하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었는데요. 이제야말로 정말 공평하게 제대로 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9화 예고에서 보면 희주가 사원이 병원에 이송된 시각에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원이 쓰러진 장소에 있던 핸드폰을 상우가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되죠. 상우는 오래전부터 희주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사원과 희주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마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고편에서 상우가 희주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원이 희주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통해 희주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희주 또한 단 한 번의 루머도 없었던 사원이 범인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전면에 나서는 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우는 아마도 사원이 했던 말을 곱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원이 상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육원 사건 범인은 찾았냐고 말이죠. 이어진 말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아니면 이미 범인을 알고 사적 복수를 하고 있는 거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상우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사원이었죠.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이것인데요. 더 이상 보육원 사건에 대해 들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원과 보육원이 어떠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리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아마도 상우는 백시 일가를 의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호화별장을 소유했다는 건 엄청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우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별장 소유주는 정진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를 추적하는 것에는 현재 실패한 상태이죠. 하지만 국세청 쪽에서 조만간 정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백의용의 현재 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낚시꾼 정상훈과는 형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별장에서 많은 살인사건이 있었기에 이후에 있을 상황에 대비해 명의를 이전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가족들 외에 진짜 백사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우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 사원과 어린 시절 한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비록 얼굴은 가면을 쓰고 있어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목소리나 성격 그리고 기질들은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살아있는 고양이 배를 가를 수 있는 잔인함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구하에서 상우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문양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백장호가 사용하던 문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장이 비록 다른 사람 명으로 되어 있지만 별장 실소유주는 백장호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장에서 놀던 그 아이는 그의 손자라는 것인데요. 바로 백사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텐데요. 자신이 알던 사원과 현재 사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사원이 진짜 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원을 협박하는 사람이 진짜 사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죠. 그는 사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압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세상에 다 폭로하겠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알아버린 상우에게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원인데요. 그리고 상우가 왜 이 사건에 집착하는지 알게 되면서 목표가 같다는 생각에 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우 또한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희주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기에 비밀리에 사원을 도와 범인을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상우의 비중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 진짜 사원을 잡는데 상우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구하에서 사원은 공범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하던 것이 이번 주한낚시 화재로 인해 확신으로 바뀐 것이죠.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박도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모른 채 박도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어쩌면 두 번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박도재를 이용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를 자극해 세상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실 사원이 박도재를 가까이에 둔 건 바로 오늘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인데요. 원작에서 보면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 주위를 맴도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소 모든 것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원이 도재 또한 눈앞에 두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 보좌관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같은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그를 보좌관으로 데리고 온 것 또한 사언이죠. 결국 같은 이유로 자신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옆에 가까이에 두고 관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원은 박도재를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규진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인 사원의 정보력으로 박도재가 심규진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피해자 유가족으로 지원받은 것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는 배후에는 결국 심규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